믿기 힘든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바세린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주름이 점점 깊어질 뿐 아니라 피부 노화 속도가 일반인보다 최대 2.5배까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서연입니다. 저는 40년간 피부를 연구하며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바세린의 진짜 정체를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피부 변화가 일어나는 바세린 활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수십만 원 주고 받는 시술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앞으로 더 많은 피부 비밀들을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73세 김말순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바세린만 고집해 오셨어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바세린만 써도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길래 그대로 따라 하신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손주의 생일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사진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요. 바세린이 피부에 좋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피부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부는 건조함으로 쩍쩍 갈라지고 깊은 주름이 눈가와 입가를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피부의 생명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 물을 하나도 넣지 않은 텅 빈 컵에 뚜껑만 덮는다고 물이 생기진 않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수분을 채우고 나서 바세린으로 덮어야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거죠. 게다가 바세린을 단독으로 계속 사용하면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더 건조하고 더 주름진 피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히알루론산 바세린이라는 조합을 추천드렸어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빠르게 공급하는 천연 보습인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은 급격히 줄어드니 외부 보충이 꼭 필요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히알루론산 세럼이나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돼 역효과가 나니 정말 소량이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김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들이 저한테 무슨 특별한 화장품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이게 정말 바세린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피부결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얕은 주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방법만 올바르면 바세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쯤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법칙. 바세린은 단독 사용 금지. 반드시 수분 공급 성분과 함께 써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외에도 글리세린, 판테놀 같은 보습 성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박성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유튜브에서 바둑 영상을 올리시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요즘 댓글에 주름 많다는 말이 자꾸 달려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어요. 레티놀 크림도 써보셨지만 피부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따갑기만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레티놀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레티놀은 훌륭한 성분이지만 피부 자극이 강하고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밀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레티놀 바세린 조합이었습니다. 세안 후 레티놀을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녹여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건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바르면 자극만 심해져요. 2주 후 박 어르신의 피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톤도 훨씬 부드럽고 균일해졌죠. 요즘은 댓글에 피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자신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방법은 특히 70대 이상 분들께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은 떨어지지만 올바른 조합이 들어가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꼭 밤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68세 윤경자 어르신입니다. 햇빛 아래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얼굴 전체에 기미와 잡티가 깊게 자리 잡으셨던 분이에요. 원장님,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윤 어르신께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바세린 조합을 추천드렸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색소 침착 개선에 뛰어난 성분이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세린으로 밀봉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세럼 바른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는 방식. 한 달 후 윤 어르신의 얼굴은 확연히 밝아졌고 피부 톤도 균일해졌습니다. 요즘 동네 친구들이 저한테 피부 뭐 했냐고 물어봐요. 저도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화장을 훨씬 얇게 해도 피부가 화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특히 기미나 잡티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닌 색소가 불규칙하게 쌓이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과정을 잡아주고 바세린이 그 효과가 오래 가도록 피부에 착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 3가지 바세린 활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 약간씩 방법을 달리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꼭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처럼 수분을 먼저 충분히 채워주신 후 발라야 합니다. 특히 팔자주름이나 이마처럼 깊게 패인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얇게 덧발라주세요. 중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T존과 턱을 제외한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존은 유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세린을 잘못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나 좁쌀처럼 튀어나올 수 있어요. 대신 볼, 눈가, 입가처럼 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는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을 꼭 필요한 부위에만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해요.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쉽게 생기는 곳에만 살짝 바르고 그 외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해서 피부에 각질이나 노폐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성 피부는 이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부위마다 다르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T존은 건너뛰고 건조한 볼과 눈가, 입가에는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볼 쪽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강낭콩 크기 원칙입니다. 바세린은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손등에 강낭콩만큼 덜어낸 다음 손가락으로 20초 정도 비벼 체온으로 완전히 녹여주세요. 투명하게 변할 때까지 녹이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다음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셔야 합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쓸어내듯 바르시면 안 되고 특히 눈가처럼 연약한 부위는 약지로 살살 눌러주세요. 또 하나 바세린을 바를 때는 반드시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세안 직후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과 바세린이 함께 모공 안으로 들어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고 토너나 앰플이 완전히 흡수된 뒤 바세린을 마지막 단계로 덧발라주세요. 여기까지가 바세린의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이제 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야 바세린 재생 마스크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주름이 깊은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알려드렸고 대부분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특히 밤에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틀고 주무시는 분들에겐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면 피부 수분이 밤새 빠져나가거든요. 이 마스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충전 단계입니다. 세안 후 토너나 미스트를 평소보다 23배 더 넉넉히 바르신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천천히 눌러주며 피부 속 깊이 수분이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영양 공급 단계입니다. 주름이 고민이신 분은 레티놀, 잡티가 걱정이신 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은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팽이 점액 성분도 매우 추천드려요.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노화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세린 밀봉 단계입니다. 앰플이나 세럼을 바르고 나서 약 15분 정도 지나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었을 때 강낭콩만큼 덜어낸 바세린을 체온으로 녹인 후 얇게 덧발라주세요. 수면 중 수분과 영양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바세린이 뚜껑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이 재생 마스크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제 환자 중엔 81세의 최순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강한 햇빛 아래서 일하신 탓에 얼굴과 목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셨어요. 이 나이에 피부는 그냥 포기했어요. 어차피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야 재생 마스크를 추천드렸고 특히 목 부분까지 꼼꼼히 케어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정확히 한 달 후 할머니는 스카프 없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목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깊이가 얕아졌고 피부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요즘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을 포기했던 분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웃을 수 있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피부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세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그동안 단독으로만 사용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꼭 수분 공급 후에 사용하시고 활성 성분과 함께 조합해 보세요.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사용하실 땐 꼭 바세린으로 덮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심야 마스크도 시도해 보세요. 건조함과 잔주름이 고민이라면 히알루론산과 바세린을, 탄력 저하나 깊은 주름이 걱정되신다면 레티놀과 바세린을, 기미나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시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바세린을 함께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사용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세안이 되지 않은 피부에 바르면 오염물까지 함께 밀봉하게 되므로 꼭 깨끗하게 씻은 후 사용하셔야 하고 스킨케어 순서에서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드름이 많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꼭 필요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셔야 해요. 낮 시간에 사용할 땐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세린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바세린은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될까요? 이건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성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발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라면 꼭 T존은 피하시고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피부 타입이든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매일 사용해도 될까요? 네,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야 바세린 재생 마스크는 일주일에 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빈도예요. 그리고 매일 바세린을 쓰실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도 꼭 해주셔야 해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각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죠.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젤 타입이나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추천드립니다. 바세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미네랄 오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같은 성분들도 대체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이런 성분들도 바세린과 마찬가지로 꼭 수분 공급 후에 덧발라야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세린은 가장 순수한 성분이라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번들거릴까 걱정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양을 많이 바르면 당연히 유분감이 올라오죠. 하지만 정말 소량만 바르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사용하면 번들거림 없이 은은한 윤기만 남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엔 대부분 흡수돼서 산뜻한 피부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낮에 바르실 땐 티슈로 살짝 눌러서 남은 유분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써야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건조함은 하루 이틀만 써도 달라지고 얕은 주름은 10일 안팎, 깊은 주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피부톤 개선은 대략 4주 정도 걸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회복되려면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최고의 성분들입니다. 앞서 히알루론산,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들이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쉽게 붉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장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판테놀도 빼놓을 수 없죠.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예민하거나 홍조가 있는 피부에 정말 좋아요. 판테놀이 들어있는 세럼 후에 바세린을 덮으면 피부가 한결 안정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어르신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성분이 바로 달팽이 점액입니다. 재생과 탄력 강화에 탁월해서 거칠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마치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느낌을 줘요. 달팽이 점액이 들어있는 앰플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탱탱해집니다. 이제 제가 40년 연구 끝에 완성한 바세린 3단 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1만 명 넘는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첫 단계는 딥모이스처 충전입니다. 깨끗하게 세안하신 후 토너나 미스트를 넉넉히 발라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35분 정도 피부에 올려두는 팩 형태로 쓰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피부 고민에 맞는 활성 성분 공급이에요. 주름엔 레티놀, 잡티나 칙칙한 피부톤엔 나이아신아마이드, 민감하거나 약해진 피부엔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재생이 필요한 피부엔 달팽이 점액 추출물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앰플이나 세럼은 두세 방울, 크림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활성 성분은 과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적당히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바세린 밀봉 단계입니다. 앞서 바른 앰플이나 세럼이 흡수된 후 강낭콩만큼의 바세린을 손가락 사이에서 체온으로 녹여서 얼굴에 두드리듯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입가, 볼 주변엔 한 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 3단계만 일주일에 3번 꾸준히 해보시면 피부톤과 주름 모두 놀랄 만큼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얼굴뿐 아니라 목, 손, 팔꿈치처럼 건조하고 주름진 부위 어디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피부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피부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건성, 볼은 건조한데 이마, 코, 턱은 기름지다면 복합성, 얼굴 전체가 번들거린다면 지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티슈 테스트입니다. 세안 후 30분 뒤 얼굴 곳곳에 티슈를 가볍게 대보세요. 기름이 거의 묻어나지 않으면 건성, 일부 부위만 묻어나면 복합성, 여러 부위에서 많이 묻어나면 지성입니다. 피부 타입은 계절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바세린 사용법을 조절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바세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세린은 훌륭한 성분이지만 올바르게 써야 효과를 봅니다. 절대 단독으로 쓰지 마시고 꼭 수분 공급 성분과 함께 사용하세요. 정말 소량 강낭콩 정도 크기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로 발라주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바르는 부위를 조절하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단계 바세린 요법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황금순 할머니도 40년간 잘못 쓰던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 내 얼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세린으로 목주름을 개선하는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